경락유주에서 그 간의 유주는 육부의 그 유주의 그 버금갈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숙지해 보셔야 되고요.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동인형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쭉 올라가서 생식기 주위, 그 다음에 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소복 부위. 제가 이 저소복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또 이게 저소복이 그 내경의 판본에 따라서 이 적을 숫자가 아니라 작을 숫자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적을 숫자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이걸 적을 숫자로 얘기를 하면 사실 아랫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것도 좀 여러 가지의 소진이 있는데 그 확실히 옆쪽에 배가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복진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위장을 거쳐서 이제 기문에서 이제 그 동인형의 유주는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흉곽을 지나서 이 후롱 영구계 쪽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폐랑 이제 간이 접하게 되는 부위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제 입술, 뺨, 눈 주위, 그 다음에 이 정수리까지 올라가서 동맥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간의 전반적인 노선이니까 이 그림을 한번 숙지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게 지나가는 부위는 가벼운 간의 내성병에서 당연히 나타나게 되고요. 간은 이제 전체적인 근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림이 사람 안면만 나와 있는데 뒷면에도 당연히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근육병은 다 간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 족골엄지맥은 기어돼지 촉모지제. 기어돼지 촉모지제가 이제 엄지발가락이죠. 그 엄지발가락에 힘 떨어지는 사람이 인상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고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러면 이게 이제 곡천이나 태충을 썼을 때 힘이 돌아오거나 더 올라가는 거를 초창기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그게 엄지발가락이 올라갔다고 힘이 완전히 돌아오는 건 아닌데 이제 통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또 한참 침을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10번 놓고 진전이 없다 이러면 안 돼. 이게 이제 2달, 3달 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환자분들한테도 애초에 그런 것처럼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간음 보충이 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혈도 풀려야 되는데 이런 질환이 나오려면 한 달에 한 30% 정도 좋아지면 많이 좋아지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해서 당연하게끔 이게 진행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여튼 엄지발가락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순 족부상녀. 여기 이제 행간이랑 태충이 있죠. 행간, 태충 침 넣는 게 그다지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건애과일촌. 건애과일촌이 중봉입니다. 중봉이 침 넣는 게 좀 어려웠죠. 근데 이제 중봉은 설사 침을 못 넣는다 하더라도 큰 하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간병의 한 5%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라 쓰면 좋지만 안 써도 뭐 괜찮아 이런 정도니까 그래도 잘 놓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봉 딱 놓으면 매기가 싹 줄어드는 것도 확인이 되고 뭐 감기도 좋아지고 플러스 알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삼가팔촌, 교출, 거름지우, 출경 내력. 이게 이제 상응교를 지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 중도와 지기 사이에서 이제 이 비경과 간경이 교차를 해요. 이게 삼가팔촌 부위가 그런가 봐요. 뭐 명확하게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부위에서 이 장단지에서 교차를 하면서 이 비경의 뒤쪽으로 들어가서 곡천으로 나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순고음. 순고음 중요하죠. 생식기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종 생식기 질환이 간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아까 그 여자분들 요도염이나 방광염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생리 때 이 항문 밑에서 이렇게 당기는 것 같은 산증 같은 경우도 여자분들도 산증이 있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얘기 하잖아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그런 산증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근데 고음에서 이런 얘기했네. 고음은 허벅지입니다. 잘못 얘기했네. 뒤에 임모중 하는기가 이제 생식기 부분이고, 순고음은 이제 허벅지죠, 허벅지. 그 허벅지 내측이 힘이 빠지고 저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허벅지 내측이 내살 같지 않다. 그리고 이 라인은 그 바지 재봉선 안쪽을 한번 보시면 그게 간경이에요. 바지 이렇게 보세요. 이게 간경입니다. 간경. 간경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위에서 안 보입니다. 안쪽 옆면이에요, 옆면. 그래서 이제 이 곡천음곡을 잘 났냐 못 났냐 그 딱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릎이 이렇게 하늘을 보게 했을 때, 물론 이제 보통 환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렇게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릎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침이 옆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침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거 다 잘못 놓은 거예요. 무조건 잘못 놓은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옆으로 가 있어야 돼요. 옆으로. 네. 그리고 음곡은 안 보이거나 약간 대가리만 보여야 돼요. 근데 이제 곡추원 음곡을 놨는데 둘 다 침이 다 보인다. 이거는 무조건 잘못 놓은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잘못 놓은 거예요. 안만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도 이 청바지나 일반 바지 재봉선 안쪽을 이렇게 보시고 간이 이렇게 해서 그 사타구니를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을 숙지를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생식기 질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큰 거는 여자분들 생리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임, 뭐 자궁 근종이라든지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 뭐 자궁 내막증 여러 가지 질환들을 호소하는데 그 호소하는 질환들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후에 나타나는 몸의 불편 증상을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각 증상이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은 걱정이 될 뿐이지 그게 생활상에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자궁 내막증이야, 뭐 생리를 안 해. 근데 생리 안 하는데 증상이 별로 없어. 이러면 심각하게 안 여겨요. 근데 이제 그걸 심각하게 여길 때는 이제 임신이 안 되면 심각하게 여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그런 그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배란기 때도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생리 전에도 증상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치료를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뭐 근종을 없애주겠다, 뭐 생리를 매달하게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그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리계통에 대한 문제들 간으로 상당히 유효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복, 이 소복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복진처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이제 이 소복은 그 복직근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대전에서 할 때 천추복진을 할 때 복직근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 경계면을 누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직근이 천추에서는 일자로 내려오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그 라인을 따라가야 돼요. 이거를 그 라인을 안 따라가고 안쪽이나 바깥으로 누르면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딱 찾아서 천추복진 하듯이 이 소복부에 복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협이 속간 낙담. 그 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위장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뭔가 그 저소복 협의 사이에 뭔가 대장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대장을 그냥 쓰세요. 왜냐하면 이 소복복진 바로 위에가 천추고 간에 문제가 생기면 대장 운동이 안 돼요. 대장 운동이 안 되면서 대장이 무력해지거나 아니면 대장이 수축이 되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대장병들이 오게 되는데 그 대장병을 치료하는 게 이제 간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마지막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대장 운동이 잘 안 될 때 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의 문제가 생기면 위장이 무력해지거나 아니면 위경련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항공이온만으로는 이 위에 뭉침 현상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곡천음곡이 들어가야 해결이 돼요. 아까 임무 중에는 사실 또 방광을 한번 떠올리면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 중국이라는 자리가 방광의 모혈이잖아요. 방광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 요실금이 심하거나 아니면 소변 변상이 심한 분들 혹은 이제 이 방광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 복진을 해보면 그 중국 부위가 이렇게 근육이 뭉친 것처럼 단단하게 뭉치면서 아픈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속골이나 위중으로 다 안 풀리고 간을 써야지만 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육부의 실질 장기들의 움직임이 그 간의 음혈의 공급을 받아야지만 부드러워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그 뭐 어깨라든지 아니면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이런 부분의 기육들도 이 간의 음혈의 공급을 받아야 풀린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질 장기인 간담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옆구리 부분이 많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 등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 가끔씩 거기가 결린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상광격, 포협력, 옆구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담에서는 왜
옆면에 이제 혈자리들이 있었죠. 연액척근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옆면만 얘기하는 거고, 이제 간은 더 포괄적인 영역, 옆면뿐만이 아니라 앞면, 뒷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몸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흉부의 몸통. 이런 데가 이제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호소할 때, 간을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왠지 여기 안에 심장이랑 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간의 열에 의해서 여기가 통증이 오거나, 돌릴 때 아프거나, 숨 쉬면 아프거나,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행간이나 곡전이 잘 들어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폐나 심장 심포뿐만이 아니라 간이랑도 관련이 많다 이런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은 호롱지우 상입 항상 이게 이제 이 후비루라든지 아니면 매액기 같은 것들을 호소할 때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중봉을 쓰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왜 감기울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액기 증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오해가 있는 거고요. 원래 매액기는 비장이랑 폐가 1, 2번이에요. 간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데, 비장과 폐가 아닌 경우에 이제 간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감기울결에 사칠탕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칠탕은 비위병일 때 쓰는 겁니다. 담음이 있을 때 쓰는 거고, 이 간의 매액기는 거담제류로는 치료가 안 돼요. 거담제는 보조로 들어가야 되고, 간열 내리는 약이 메인, 아니면 간을 보충하는 약이 메인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거담제가 보조적으로 들어가면서 효과를 보는 건데, 이건 이제 나중에 약소 보시면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침으로는 이 소복부복진이 확인됐을 때 이제 중봉연고를 쓰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소복부가 없다 이러면 매액기에 간을 쓸 이유가 없죠. 비장이나 폐를 쓰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연목계. 눈으로 들어가죠. 간은 눈이다 너무 익숙하죠. 눈과 관련된 모든 질환에 상당히 잘 됐습니다. 곡천, 행간, 이 태충, 중봉을 적절하게 쓰시면 눈병에서 즉효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즉효가 지속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 침을 오랫동안 놓으셔야 되고요. 결국은 약을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 상출액, 여동맥 회여전. 그 상출액을 보시면 이제 이마란 얘기거든요. 이마. 이게 이제 구안의사가 와서 이제 눈썹이 안 움직인다 이런 경우에 방광이나 삼초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을 쓰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맥이랑 연결이 돼서 정수리에 이제 간에 열이 생기면 정수리에 열이 난다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정수리에 열이 난다고 할 때 행간을 쓰시면 열감도 가라앉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지저 정목계 하염리 안순내. 다시 한번 눈이 강조되고 있죠. 그 다음에 하염리. 뺨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간으로 인한 구안화사라든지 턱관절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환순내. 입술이랑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입술하면 우리가 그 육부에서는 그 위장이랑 대장을 1순위로 했었고, 그 다음에 뺨이라든지 구안화사 턱관절에 관련해서 그 방광을 제외한 나머지 5개를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다 간이 깔려 있다 이거죠. 간이 이 힘줄이나 근육병에는 다 간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지자, 부종간, 별상격, 주심중. 이제 간이랑 폐가 적경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요 적경 관계 때문에 이제 이 영구계라든지 이 인후계통에 나타나는 특정 질환이 연관이 있는 것이지, 이게 간병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는 폐 비장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간병의 환자 중에 특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죠. 간병 환자는 사칠탕이나 그 반화호박탕 안만 줘도 효과를 못 봐요, 거의. 이따가 병증할 때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일조에서?